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했던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그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부터 살펴볼게요. 태양 에너지, 날씨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는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에너지일 것 같아요. 하지만 태양이 없다면 태양에부터 지구로부터 태양에서부터 오는 지구에 오는 에너지 양이 조금 달라진다면 지구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겠죠. 쉽게 말해서 태양이 없어진다면 생명체가 살 수 없겠고요. 지구의 모습도 지금과 많이 다르겠죠.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또한 지구 시스템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조금만 다르다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생물체가 존재할 수도 없고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여러 가지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만 있느냐? 지구 내부 에너지도 있는데요. 지구 내부에 있는 구성물질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외핵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외핵은 액체 상태인데 얘가 운동을 해요. 대류를 하면서 지구의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지구 자기장, 우리가 길을 찾을 때나 이럴 때도 편하지만 태양으로부터 오는 물질들 중에 유해한 성분도 있어요. 그 태양풍으로 오는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을 또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또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지구 자기장, 또 생명체들 중에서 지구 자기장을 사용하여서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생물들도 있지요. 멘틀도 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 우리 지구 표면을 쉽게 얘기하면 흐르는 멘틀 위에 떠있는 딱딱한 판들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멘틀이 또 흐르면서 또 돌면서 운동하면서 대륙이 이동하고요. 또한 땅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는 등 또 우리 지구상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이러한 지구 내부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러지 않은데요. 주력 에너지, 달의 만류 인력으로 인한 밀물과 썰물이 주력 에너지가 일으키는 현상들 중 대표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해수면의 높이를 변화시키고요. 해안 근처에 갯벌을 만들거나 해안가의 지형을 변화시키면서 이 생태계를 다양하게 생물 다양성을 기르거나 혹은 지형을 변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런 에너지들 그냥 역할만 하고 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흐르는데요. 극단적인 예로 저위도에 대표적으로 적도라고 얘기하고 고위도를 북극이라고 얘기할게요. 적도에는 태양열 에너지가 강하게 내리집니다. 태양열 에너지를 크게 받아요. 하지만 크게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을 가열시키고요. 지표면에 가열되면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얘기했었죠. 중학교 3학년 때 공기가 어떠한 현상이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압력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돼요. 이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구름이 된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이때 그냥 수증기가 짠하고 구름이 되는 게 끝이냐? 그러지 않고요. 에너지를 같이 갖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갖고 올라간 에너지를 갖고 올라가서는 쭉 갖고 가다가 북극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위도는 에너지가 많은 과잉이 일어난다면 고위도는 부족이 일어나는데요. 이 과잉된 에너지를 쭉 갖고 올라가서 부족한 고위도에 떨구는 거죠. 이러한 대표적인 현상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해수의 순환이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대기 대순환, 편서풍, 무역풍이라는 얘기를 어떤 친구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대기 대순환, 그리고 온대저기압이라고 부르는 온대저기압, 저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고위도로 이동하는 태풍 역시 이런 에너지의 흐름으로 일어난 현상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에너지 흐름만 일어나느냐? 그러지 않고요. 물질도 역시 순환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물의 순환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물. 일단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땅이나 바다에서는 물이 증발하면서 대기 중으로 물이 올라가게 되죠. 수증기 형태로.
그리고 그 공기 중에 있던 물이 비가 되거나 눈이 되면 역시 땅이나 바다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땅에 고인 물은 지하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지표를 타고 흘러서 바다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체 양을 보면 일정합니다. 즉, 계속 물은 끊임없이 증발되고 강수로 내리고 지표면에 지하수로 고여있다가 바다가 되고 하는데 이 전체 양은 유지돼요. 물이 순환되면서 이 지구 시스템 내에서 물이 순환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물만 그러느냐? 탄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탄소.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탄소는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라는 가스가 될 거예요. 얘네는 물에 녹거나, 그러니까 비에 녹거나 눈에 녹으면서 바다에 쌓이거나 땅에 쌓이게 될 거예요. 특히나 수권에 있게 되면 탄산 이온이라는 형태로 되게 되는데요. 얘네가 또 쌓이면서 해저의 탄산염으로 퇴적되게 되고요. 그 탄산염으로 퇴적된 상태에서 더 밑으로, 이 판의 이동을 인해 더 밑으로 들어가면 지구 깊숙한 곳에, 직권 깊숙한 곳에, 깊숙한 아래에 내려가기도 하지만 화산이 되어 폭발하게 되면, 화산에 폭발할 때 같이 분출하게 되면 또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되죠. 또한 식물의 광합성으로 인해 흡수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물의 호흡으로 인해 또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느냐? 그러지 않죠. 이 생물이 퇴적되게 되면 또 지권에 쌓이게 되고 화석이 될 텐데요. 이 화석 연료, 최근에는 사람들이 채취해서 연료로서 연소합니다.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도 하죠. 탄소는 크게 보면 기권에서는 이산탄소로 있다가 수권은 탄산이온, 생물권에서는 골격, 포도당 형태로, 특히나 기권에선 포도당 형태로 광합성을 통해 이산탄소가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생물체의 골격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얘가 직권에서 탄산이염으로, 석회암으로, 화석 연료로, 또 직권의 분포에 있다가 직권의 내부에 있다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분출되기도 하지만 또 최근엔 인간으로 인해서 연소되어 또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기도 하죠. 이렇게 탄소 역시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우리 지구 시스템 내부에서 전체 양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 시스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컴퓨터처럼 각각의 에너지들이 각각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 직권의 변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직권의 변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통합과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